자, 일곱 번째. 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 일신우일신. 그 말 생각나네요. 일신우일신. 일치월장. 일시우일신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다 그 말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도자라면, 특히 위정자라면 먼저 자기의 그 허물을 되돌아보고 자기의 마음가짐을 매일매일 되돌아보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걸로 보여지고요. 자,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직언하옵건대 이 나라는 폐하와 더불어 백성들이 합쳐 망친 나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할 분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역사에 좋은 의미로 기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요. 특히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의 그 문화를 오픈하자고 했을 때도 그런 거 하며 여러 가지 좋은 의미로 많이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나라의 상식과 신뢰와 도의는 사멸했고, 이게 상소 쓴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이게 보면 글들이 이 나라의 상식과 신뢰와 도의가 사멸했어요. 또한 헌법은 깨어졌고 국회는 나락이니 오로지 죽고 죽이며 뺏고 빼앗기는 감성과 분노의 정치만 있을 뿐입니다. 아직은 다수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는 폐하만의 잘못도 아니고 조정 대신과 관료들만의 잘못도 아니옵니다. 그것은 백성 또한 무지한 까닭이며 엄중한 회원님들의 경고와 선대 공신들이 남긴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지도자를 저작거리에 광대 뽑듯이 감성에 젖어 눈물로 세운 대가입니다. 이것도 동감하지 않습니다. 일국의 지도자를 저작거리에 광대 뽑듯이, 이건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민투표로 대통령이 선거를 뽑혔는데 물론 나중에 속아서 뽑았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거를 대통령 뽑는 거를 저작거리에 광대 뽑듯이 감성에 젖어서 눈물로 내세운 대가다. 백성이 무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국민을 폄하하는 것은 글 쓴 사람이 굉장히 오만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소위는 평생을 살아오며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라는 단어가 이토록 심오하고 엄중하며 잔인한 것인지 폐하의 실정하에 처음 깨닫사오며, 이게 폐하의 실정에서 이게 있습니까? 옛날에부터 무주택자란 말이 있었고요, 1주택자란 말이 있었고요, 다주택자란 말이 있었습니다. 세법에 다 있었어요. 세금 포괄자. 그런데 이게 정부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참담함을 느낄 거예요.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집값이 안 오르게 바란 것도 그것도 이상하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잘 예를 드는 게, 제가 85년도에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고속버스에서 잘 사먹었던 맛동산 과자가 500원이었어요. 500원. 지금 얼마입니까? 2,500원인가요? 5배가 올랐어요. 저희 등록금 60만 원대였어요. 60만 원대. 대학 등록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거의 600만 원 이상이죠.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근데 부동산 값이 안 오른다? 부동산이 제일 먼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에서 이야기하는 땅의 부중성, 땅을 증가시킬 수가 없는 그러한 성질상, 그리고 땅은 부동산은 입지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비싼 이유는 강남에 처해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저기 산골에다 지어놓으면 그 값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의 그 좁은 지역을 점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게 적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단어는 이미 존재해왔다. 그리고 집값이 오른 것은 정부 탓도 아니고 백성 탓도 아니죠. 관료 탓도 아니고 집값은 오르게 돼 있어요. 정상적으로 하면 오르게 돼 있는데 인플레이션 반영해서 오를 건 오르죠. 다만 투기 수요가 다주택자를 해서 집을 사가지고 투기 수요가 있을 경우에 집값이 좀 더 빨리 오를 뿐이죠.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투기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중과하고 법인의 물량을 세금을 통해서
시장에 내놓게 함으로써 시장에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 정도죠. 근데 집값이 안 오른 거에 대해서 이거는 위정자의 잘못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옛날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을 한 지 몇 년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는 부동산 관심도 안 가졌으니까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자기 사는 집 하나 있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도 돼. 부동산에 대해서 오르거나 말거나. 어차피 떨어진다고 집 팔 거예요? 아니잖아. 집 오른다고 팔 거예요? 내 집 팔고 딴 데 가려도 딴 집도 다 올라 있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사시면 됩니다. 집 하나 갖고 있으신 분은.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뭐 미분양 나서 난 몰랐는데 미분양 나서 사신 분들 양도세 혜택 받는다면서요. 집 사라, 빚내서 사라 이렇게 하신 정권도 있어요. 그때는 집값이 안 오르니, 집값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 정책이에요. 그에 맞는 정책이고. 지금 어찌다 보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집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걸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집값을 떨어뜨리고 다주택자를 규제하려고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죠. 정부의 역할은 뭐예요? 집값을 막 올리기만 하는 게 정부의 역할도 아니고 집값을 떨어뜨리기만 하는 역할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에요. 시장 상황에 맞게끔 국민 수요에 맞게끔 그 정책을 집행을 적절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를 너무 힐난할 필요는 없다 저는 생각을 해요. 정부가 만약에 이게 민주당이라든가 현 정부가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과도하게 대출을 풀어주고 막 빚내서 사라고 장려해서 집값이 이렇게 올랐다 비난해야 됩니다. 그거는 다 사직해야 돼요. 그런 분들 그랬다면. 근데 제 기억에는 그런 기억은 없어요. 집값이 하도 오르니까 투기 수요가 몰려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돈 싸들고 와서 집을 사겠다고 지방에 와서 지방 사람도 많이 와서 삽니다. 자, 부동산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부 탓으로 한다. 이거는 맞지 않죠. 오히려 이 부동산이 올라갈 수 있게끔 뭐 재건축 규제 풀고 이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그분들이 혜택은 또 많이 받죠. 그런 분들 이야기는 없어요. 왜? 집값을 올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없고 집값을 올라가는 집을 잡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도 세금을 누구한테 부과해요?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 고가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 세금을 부과. 그분들이 우리나라 종부세 내는 분이 몇 %라고요? 거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종부세 내면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자. 그런 분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를 희난할 필요는 없다. 제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세금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일찍이 폐하의 막역지우였던 고 노무현 선왕의 통치하에서도 폐하의 정적이었던 이명박 선왕과 폐하의 재물이었던 박근혜 선왕의 통치하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참담한 헌법 유린과 처절한 수탈과 극심한 분열과 외교적 고립을 겪사옵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정적이고 재물이었나요?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참담한 헌법 유린과 처절한 수탈 이렇게 사람을 선동하는 말 쓰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십시오. 만약에 본법상 있으면은 탄핵을 진행하거나 고소하시면 돼요. 물론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권이 재직 기간 동안은 보류되기 때문에 내란과 외환해제를 범하고는 보류되기 때문에 처벌받지는 소추는 안 당하겠지만 끝나고 나서 퇴임 당합니다. 퇴임 당하고 나서는 재판정에 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 헌법 위반했다 고소하시면 돼요. 이렇게 참담하게 헌법 유린이란 말 이렇게 이거는 다분히 선동적인 표현이에요. 저는 참담하게 헌법을 유린한 그러한 내용이 생각이 머리에 떠오질 않아요. 제가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선동적인 발언이다. 이거는 귀중하게 이렇게 예쁘고 글을 잘 쓰고 그런 글을 누가 이용해요? 문재인 대통령 반대편에 있는 야당에서 이걸 가지고 또 정치적 공세하잖아. 이거는 거기에 이게 실탄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을 해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글 잘 쓰신 분이 냉정하게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그에 관해서 정말 치밀하게 연구를 해서 어떤 정책적인 대안까지 제시를 하면 중요히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깝잖아요. 이렇게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 문필을 겸해서 한데 다만 그 문필이 현실을 담고 있지 못하고 정확한 팩트 체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미사여구에 그칠 거예요. 그분만의 미사여구. 거기에 동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의 말에 그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글도 이렇게 잘 쓰신 분이 현실에 대한 명확하게 판단, 국민의 마음을 좀 시원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글을 앞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개구리가 찬물에 담궈져 서서히 달궈지는 동안 미동도 하지 않듯 이 땅의 백성 스스로 선출한 폐하의 실정에 하나둘씩 권리를 내어주다 결국에는 헌법 전문 안에조차 속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사오나. 이것도 동감이 안 되고요. 아직 절반의 백성은 스스로 벌어먹지 않고도 내어지는 끼니 앞에 굴복하여 제 몸이 익어 껍질이 벗겨지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이거는 이제 복지 정책을 비판하는 것 같은데, 아까 선별적 복지 정책 저도 찬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세금 낸 돈 갖고 일 안 하고도 먹고 사는 사람들, 어쩔 때는 그래요. 막 그 일 안 하신 분들 단체 어디 뭐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일을 해서 거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육신이 멀쩡한데도 일을 안 하신 분들한테는 좀 그런 분들의 성향이긴 한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배를 두들기면서 풍족하게 사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성향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긴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정말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든가 우리가 후세를 생각해서 돌봐야 될 어린아이들, 이거는 무한정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내서라도. 가진 자에 대한 끝없는 분노에 눈이 멀어 제 자식들이 살아갈 삶이 제 인생보다 나아야 한다는 일만의 책임감 또한 느끼지 못합니다. 이 부분도 동감하지 못합니다. 가진 자에 대한 끝없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거는 있는 자 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세금 낼 만큼 내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에 대한 분노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폐하께서 추구했던 인권은 고작 사람을 죽이고 부녀자를 간음한 파렴치한 것들에게만 내려지는 면죄부가 됐고,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었나요? 최근에? 부녀자를 간음? 구체적인 사건은 뭐 성추행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모르겠지만 그 인권이 거기에서만 주장되는 거 아니죠. 옛날에 여러분들 저기 검찰청 가면 겁나지 않았나요? 옛날 제가 법무부에 근무했을 때 상법 개정하러 대검찰청에서 회의차 거기서 회의를 한 적도 있기 때문에 몇 번 갔어요. 근데 같은 엘리베이터 타는데 등치 큰 포승줄 묶은 사람하고 같이 탄 적도 있었어요. 그때 겁이 났거든요. 근데 하물며 내가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 겁이 안 나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좀 겁이 안 나요. 옛날처럼 막 경찰서에 가서 혹독하게 뭐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문인이며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겁은 안 나요. 좀 떨리긴 하겠죠. 주눅도 들겠죠. 사람인지라 내가 잘못해서 간다고 하면. 그런데 옛날보다는 훨씬 마음이 편안해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럴까요? 학교 때는 굉장히 쫄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닭장차라고 데모하면 닭장차라고 그 경찰이 그 차에다 우리 막 실었잖아요. 그거조차도 겁먹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놓고 대통령 욕에도 안 잡아가네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막 문재인 대통령 욕한다고 잡아갈까요? 물론 이제 인신공격하고 그게 정도가 지나치면 소송을 당하거나 뭐 명예훼손죄로 고소는 당하겠죠, 유튜버라서. 그런데 정당하게 정책 비판한다고 해서 제가 잡혀갈까요? 지금 보수 유튜버들 보면 엄청 욕합니다. 극단적으로 욕을 해요. 제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논리 지어서 그 사람들은 명예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잡아가대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수 유튜버가 법정 구속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보수 유튜버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도 고소를 하고, 그 다음에 법적 판단을 받겠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지금 그런 기사들이 뉴스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한 행위 때문에 그렇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헌법에서 헌법에서 보호받고 있는 인권이 침탈당하는 현상은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분이 뭔가 좀 맺혀서 글을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부분이 좀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져 보인다. 이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좀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폐하께서 부르짖던 민주는 절반의 백성에 있는 약탈이고 절반의 백성에 있는 토벌이며 과반수 넘는 자가 벌이는 정당한 도력이자 합법적인 착취의 수단을 전락하였으니 요거는 좀 표현이 오버되긴 했는데 어쩔 수 없죠. 다수당이 집권하는 거는 맞는 거니까. 다음에 국민의힘당이 집권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민주당이 못하면 또 넘어가겠죠. 권력은 그렇게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씩. 10년 단위로 이렇게 한 번씩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양당 체제하에서. 그래서 제3의 정당은 필요 없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제3의 정당의 세력은 점점 약화될 것이고, 앞으로 양당 체제하에서 책임 있는 정치를 구현하고 양당 체제 하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제가 유튜브에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측면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절반이 약탈당합니까? 터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분들이 지금 광화문에서 이렇게 나대고 설칩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선대 공신들의 무덤을 파내어 찾으오리까 아니오면 죽어 자빠져 젖승길을 찾으올까? 자유가? 자유 인신구속 안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버예요. 선대 공신들의 무덤을 파묘한다는 건 아마 이제 여기에서 쓰고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뉴스에서 나왔던 게 일제 친일 부역자들의 국립묘지에 묻혀진 분들을 이분들은 국립묘지에서 이장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소인이 감히 묻사옵니다. 무릇 정치란 백성과의 싸움이 아닌 백성을 뺀 세상 나머지 것들과의 싸움인 바 폐하께서는 작금에 이르러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저는 폐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검찰 개혁하고 있죠? 검찰은 검찰 개혁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백성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법은 뭐예요? 대통령 이하의 고위공직자들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처벌하기 만든 게 아니죠. 검사라든가 권력기관들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공수처법이에요. 그럼 뭐예요? 고위공직자들, 옛날에는 법망을 피해갔던 고위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국민들을 옥죄고 국민들을 쫄게 만들었던 그런 검찰의 기능들은 약화시키겠다. 국민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대체 뭐를 말하고자 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내외에 어지러이 산적하여 당면한 과제는 온데간데였고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적 수십을 처단한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백성을 두고 관역을 삼아 왜곡된 민주와 인권의 활시를 당기시는 것이옵니까? 백성을 놔두고 민주와 인권의 활시를 당기시옵니까? 좀 제발 확실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처단 좀 해주십시오. 이 말이 좀 단호하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적 수십을 처단했다. 정적을 누굴 처단했나요? 박근혜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되기 전이니까 놔두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누굴 처단했습니까? 누굴 처단했다는 기억이 제 기억에는 없네요. 정적을 제거할 목적으로 처단한 경우가 있었다라는 기억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이렇게 노영민 실장, 김의겸 대변인, 막 여러 사람들 이 대신들 이름을 댔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누가 피해를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공부라도 할 수 있는데 너무 막연하게 써놓으니까 선동하는 말만 써놨지 구체적으로 떠오르질 않아요.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사실의 근거가 좀 빈약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혹시 제 내용을 보신다면 이런 거를 올려주시면 이 피해 대상자가 누구고 여기서 썼던 당사자들이 누군지 써주시면 제가 열심히 또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아서 또 찾아보서 공부를 하도록 해서 기회가 되면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하 스스로 먼저 일선하셨어. 이거는 폐하께서도 당연히 받으시옵소서. 이 이야기는
앞으로 남은 재임 기간 동안도 항상 처심으로 일신의신 매일매일 살을 걷듯이 그렇게 주변을 살피시고 그렇게 꼭 하시옵소서. 폐하에 적은 백성이 아닌 나라를 해치는 이념의 잔재. 나라의 해치를 이념의 잔재가 자아를 말합니까? 우를 말합니까? 둘 다 저는 해당될 수 있다고 봐요. 지나치게 자평한 것 저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지나치게 극우 보수적인 것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둘 다 해당될 수 있어요. 너무 극좌, 극우는 둘 다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백성을 탐하는 과거의 유령이며 또한 복수의 눈이 멀고 간신에게 혼을 빼앗겨 적군과 아군을 구분 못하는 폐하 그 자신입니다. 혹시 그러신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폐하께서는. 백성을 탐하는 과거의 유령, 또한 복수의 눈이 멀고 간신에게 혼을 빼앗겨 적군과 아군을 구분 못하는 폐하 그 자신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성격상 이런 정도는 판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라도 한번 일신의신한 뭐 이런 말은 새겨들어서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뭐 사실하고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동떨어진 이야기긴 한데 그래도 혹시라도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말 이런 뜻은 잘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또한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다는 폐하의 취임사를 소위는 우러러 기억하는 바 그날의 폐하 그 자신이오며 폐하께서 말씀하신 촛불의 힘은 무궁하고 무결하여 그 끝을 알 수 없는 바 그날의 촛불 그 열기옵니다.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다. 그래서 광화문 집회를 그렇게 온순하게 대하는 겁니까? 뭐 그렇게 보겠어요. 성군의 법도는 제 자신마저 품을 수 있으나 폭군의 법도는 제 자신 또한 해치는 법.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부디 일신하시어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비로소 끝내주시옵시고 백성의 일기 안에 상생하시며 역사의 기록 안에 영생하시옵소서. 좋은 말이에요. 어쨌든 분열을 끝내는 거 맞습니다. 보수도 우리가 보수도 우리 국민이고 좌도 우리 국민이에요. 좌우, 보수, 좌우를 논하지 말고 동서를 논하지 말고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나를 통일하고 또 먼 미래를 보고 남북이 통일을 대비하는 그런 먼 그림을 그리고 통합하고 분열하지 않고 서로 감싸 안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비판은 하되 비난은 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 틀렸다고 보는 제 입장에서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인식과 다르다고 해서 비판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비난하지 않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위정자들, 국회도 좀 그러십시오. 자, 여야를 떠나서 이제는 서로 협치할 건 협치하고 무조건 자리 내놔라.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서로 협력해서 국민을 위한 법제도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강국이 돼서 일제청산하고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우뚝선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스스로 내부 분열에 의해서 스스로 자멸하고 붕괴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기틀에는 법치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에는 거리를 하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법치 하에서 법에 위반하면 가차없이 엄단하십시오. 간신의 글은 제 마음 하나 담지 못하나 충신의 글은 삼라만상을 다 담는 법. 소인의 천한 글재주로 일필휘지하지 못해 삼라만상을 담지는 못하였으나 이분도 우국충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새겨 들을 건 새겨 들으시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한 글재주 아니에요. 정말 유려한 글재주입니다. 아무나 쓸 수 있는 글재주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일필휘지면 한 번에 내려 쓰는 건데 저도 스타일은 한 번에 내려 쓰는 스타일이긴 한데 감히 쫓아가지 못하는 문필입니다. 글 잘 쓰셨어요. 우국충정을 담아 피와 눈물로 대신하오니 다만 깊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네. 저도 이 말은 일단 이분의 입지와는 저는 많이 공감이 안 돼요. 헌법 유린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공감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 당부드리는 말 있잖아요.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시 한번 대통령이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런 일신오이신하고 매일매일 새롭게 자기를 다짐을 하고 자기를 되돌아보고 해서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극과 극으로 너무 나눠가지고 그 진영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민주당 소속입니다. 가입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큰 뭐 민주당에서 뭐 맡고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지역에서도 하나 맡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평당원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고 그냥 쓰는 거는 어떤 정치적인 평양, 정치적인 좌우를 떠나서 제가 쓰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저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부동산 값을 부정하려고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좌우의 평양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중심을 갖고 좌와 우의 정책들을 선별해서 어쩔 때는 좌 정책도 쓰고 어쩔 때는 우 정책도 쓰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 그리고 이렇게 비판하는 건전한 시민들이 많아져서 정치인들이 또는 위정자들이 옛날처럼 백성을 우매한 백성으로만 여기고 마음껏 휘두르고 무시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선에서 우리 백성들의 정치 참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당을 가입한 것도 그랬습니다. 저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보면 정치에 관심 갖는 꾼들이 있어요. 그 꾼들에 의해서 우리 정치가 와전이 되고 왜곡이 되고 비판받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사소하고 그렇게 힘없다 할지라도 이런 분들이 이런 정치 의견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생기고 또 유튜버가 많이 생겨서 좋지 않습니까? 자기 의견들을 피력하고 해서 이렇게 의견들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점차 많아지고 하면은 우리 정치도 한 단계 도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은 서로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이 서로 우리 국가의 발전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바라보고 가는데 다만 서로 가진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그거를 비판은 하되 비난은 하지 맙시다. 인신공격하지 말고요. 다만 그 사람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갖는지, 현실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실제로 그것이 있었던지, 찌라시 뉴스, 가짜 뉴스가 아닌 정말 팩트를 가지고 그런 거를 가지고 하나씩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 나가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서로 국민들 간의 건전한 토론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면 우리나라가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덕분에 저도 이제 뉴스에서 잠깐 보기만 하고 그 인터넷에서 기사로만 잠깐 봤는데 뭐 청원글이 40만이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또 문장을 좋아합니다. 글을 못 쓰기 때문에 글을 좀 잘 써보고 싶은 욕구가 있나 봐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문장인가 그래서 읽다 보니까 좀 이게 현실과 제가 아는 현실과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해서 그런 부분 위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비판을 했을지언정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글을 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팩트에 근거해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약간 팩트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팩트에 근거해서 멋진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이렇게 수려한 문장으로 글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남겨주시면 수십만, 수백만이 아마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막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쪽 편을 들기 위한 그런 부시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무는 무보다 강하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 이분은 충분히 그런 자격이 되실 분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 펜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너무 주관적이고 한쪽 진영의 그 이데올로기에 파묻혀 가지고 글을 쓴다고 하면 인정받지 못하겠죠. 지금 이분이 주장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역사의 기록이 남기를 원해요. 또 이분은 일기를 쓰시는가 봐요. 백성의 일기 안에 상생하며 쓰는 거 보니까. 그럼 이분도 이런 문장이 나중에 정말 두고두고 후대에 귀감이 되는 그런 명문장으로 남아나려면 그 마음에, 글을 쓰는 마음에 사심이 있으면 안 되겠죠. 사심이 있으면 안 되고
팩트가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팩트가 정확하고 사심이 있고 그 정책 제안에 또는 논리력에 일관성이 있다고 하면 그 글은 아마 두고두고 칭송받는 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멋진 글을 기대해 보면서 지인인 조은사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 앞바다로 보니까 인천에 사시는 분 같고 지인이 턱걸진자죠. 지인인 스스로를 턱걸과 같은 사람이다.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이게 호입니까? 호로 보이는데 참고로 제 호는 법선입니다. 법은 이게 법자지만 이게 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치를 말해요. 이치를 두루선 널리 두루두루 알려주라. 그러니까 제가 공부해서 저도 이제 제가 공부한 것을 널리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혹시 또 이렇게 조은사님의 다른 글이 올라오면 또한 제가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튼 부족하나마 조은사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평 겸 비판 이런 거를 아니면 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절대 비난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아무튼 덕분에 긴 시간 동안 제가 8편의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아무튼 덕분에 제 나름의 수고도 있지만 저도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우리 현 사회가 당면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들인가 제 나름대로도 한번 제 생각을 다시 되돌아보고 정립하는 그리고 한 번 더 앞으로도 계속 생각하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제 나름의 입장, 주관을 갖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좋은 문장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